풀이를 반드시 기억해줘야 합니다. 그게 무슨 풀이냐면요. 자, A로부터 3, B로부터 2 이거를 자취의 방정식 형태로 쓸 수 있어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P라는 점은 하나가 아니고 움직일 거죠. X, Y라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보죠. 얼마입니까? 이거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볼까요? 이거죠. 몇 대 몇이요? 3대 2. 이걸 계산해서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못하면 자 봐봐. 내가 왜 계속 이걸 강조한다 그랬어요? 자취는 조건을 만족하는 자취는 정말 더럽게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이거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해서 끝날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몇 번이고 해서 반드시 이해를 해야 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원이 나오는 걸 알겠죠? 그쵸? 얘는 근데 내가 요령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요령으로만 공부를 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두 개 다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점이 존재합니다. 저 자취를 모르면 공부 못하는 겁니다. 저 자취를 반드시 이해해야 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잠깐만 보시죠. 이런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건 임의의 두 정점으로부터 뭐요? 길이의 비가 일정한 걸 말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3대 2로 일정한 저 길이의 비에 대해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은요 항상 이렇게 3대 2인 점이 존재하겠죠. 이걸 내분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3대 2인 점이 존재하겠죠. 이걸 외분점이라고 합니다. 이 두 점이 바로 뭐가 되냐면 원의 양쪽 지름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 내용을 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누굴 찾는 이거 당연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빨리 풀려면 얘를 이용하는 거죠. 이거 보겠습니다. 자, 3대 2 내분하는 거는요. 어떻게 내분하라고 했습니까, 쌤이? 이거 3 더하기 2 해주고 3 더하기 2 해주고 근데 얘는 어차피 y가 0, 0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 a, b의 3대 2는요.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b랑 3이랑 곱하고 2랑 a랑 곱해서 그러면 b랑 3이랑 곱하면 이 3이라는 값이 누구랑 곱해서? 3이랑 곱해서 9가 나옵니다. 2라는 값이 누구랑 곱해져요? a랑 곱해져서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죠? 내분점은 1이 됩니다. 얘가 1,0이에요. 지름의 한쪽 점입니다. 다른 반대쪽 점을 잡아보죠. 외분점은 뭐만 바꿔주면 된다 그랬어요? 이 부호, 가운데 부호만 바꿔주면 된다 그랬죠. 바로 뭐라고 쓰면 됩니까? 3-2에 9-4였는데 플러스 4로 바꿔주면 끝나요. 0인 건 변화 없고요. 그래서 바깥쪽 점은 얼마예요? 5,0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지름의 양 끝점이에요. 그러면 지름의 양 끝점이 이렇게 나왔을 때 뭘 어쩌냐?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죠. 쌤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설명을 하긴 했지만요. 자, 봅시다. 이거 두 개의 중점이요. 얼마죠? 3,0 맞습니까? 맞아요? 중점 3,0 맞나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원의 중심이 되고요. 반지름은 얼마가 되죠, 그러면? 2가 나오죠. 됐습니까? 이해해요? 그러면 중심이 3,0에 반지름은 2다라는 건 이렇게 쓰겠죠. 이게 원의 방정식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그러면 그림을 다시 한 번만 그려보면 13 아니에요? 어느 거요? 저 3-2분의 9 플러스 4요. 와, C가 망했어요. 오케이. 여기 13이죠? 13,0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 중점은 얼마예요? 두 개 더해서 반이니까 몇 컴마 몇이죠? 7,0이겠죠. 중심이 7,0입니다. 그럼 잘못됐죠. 그럼 반지름은 얼마예요? 6입니다. 그쵸? 자, 그럼 다시 한번 원의 방정식을 써보면 됩니까? 이 상황에서요. 상황을 좀 이걸 다시 한 번만 그려보면 여기서 반지름이 몇 자리요? 6자리요. 이렇게 원이 생기겠죠. 원의 중심이 여기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 P가 움직일 건데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지점은 이 7로부터 어디까지 올라갔을 때?
반지름 6만큼 올라갔을 때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뭐가 될까요? 넓이의 최대가 되겠죠. 오케이? 이 말 알아듣겠습니까? 오케이. 자, 보죠. 지금 봐요. 쌤이 여기서 설명한 것 중에 지금 뭐가 있었냐면 지름의 양끝점이 존재했죠. 얼마라고요? 1,0이랑 13,0이라고. 그러면 두 개의 중점 찾고 두 개의 반지름 찾아서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찾을 수도 있지. 그렇지만 딴 것도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요. 자, 지름의 양끝점, 원의 지름의 양끝점을 뭐라고 놓냐면 x1, y1, x2, y2라고 했죠. 그러면 이 두 점이 지름의 양끝점이 될 때, 그럴 때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써진다고요. 이렇게도. 이것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줄지는 몰라요. 답지에 1, 2, 3, 4, 5 중에 뭐라고 줄지 모르지만 얘도 알고 있고요. 얘도 알고 있어야 해요. 둘 다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됐습니까? 내가 왜 이 설명을 계속하게 되는지를 잠시 뒤에 한번 보여주죠. 다음요. 자, 17-18입니다. 오케이. 지난번에 쌤이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세 가지 정리하려 했었죠. 기억합니까? 자, 다 기억나요? 그거를 알아들으면 참 좋은데 못 알아들어서 그냥 거기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을 친구들도 있죠. 오늘 또 설명합니다. 자취의 방정식이요. 알겠죠? 좀 무언가가 알아들어지면 계속 좀 나아질 겁니다. 자, 자취의 방정식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쌤이 계속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빨리 눈치채셔야 합니다. 자취의 방정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면요. 조건식을 만족한다는 게 있었죠. 그 조건식을 만족하는 게 방금 전에 원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식이었어요? 예를 들어 원의 중심점 하나를 정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거리가 얼마인 거 일정한 점들의 모임. 그게 바로 자취의 방정식 아닙니까? 조건식을 만족하는 자취의 방정식 중 첫 번째가 뭐가 있었어요? 원이 있었습니다. 또 모두 아폴로니우스의 원도 마찬가지로 자취의 방정식의 대표적인 예죠.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취의 방정식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알아들었습니까? 자, 그럼 자 보세요. 내가 그랬죠. 아까 전에 보여준다고. 왜 지름의 양끝점이 x1, y1, x2, y2라는 게 있으면 왜 계속 내가 x-x1, x-x2, y-y1, y-y2는 0이라는 걸 왜 계속 설명을 했냐면 잘 보시죠. 이것도 잘 보면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취의 방정식을 잘 보세요. 조건을 만족하는 자취의 방정식인데 어떤 조건이냐면요. 자, 여기 원 위의 점이 하나가 아니고 원을 이루는 x, y가 뒷담 아닌 건 알죠? 하나가 아니라는 말은 이해하죠? 그럼 잘 보세요. 이 점은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서 계속해서 존재를 해야 하냐면 중학교 3학년 원 기억합니까? 이거 이렇게 x, y라는 점은 여기가 무조건 뭐여야 해요? 90도여야 하죠. 기억해요? 맞습니까? 즉 이거와 이거의 기울기 얼마입니까? x-x1분의 y-y1이 저거의 기울기 아닙니까? 이해해요? 그리고 이거의 기울기는 얼마죠? x-x2, y-y2 아닙니까? 그거 얼마 나오기로 했어요? 서로 수직일 땐 기울기의 곱이요.
나이스. 마이너스 1 나오기로 했습니다. 맞나요? 이거 넘겨봐요. 됐어요? 그러면 이거 넘겨서 다시 이거 넘겨보세요. 이거 나오죠. 맞습니까? 오케이? 이해해요? 자, 이게 왜 자취의 방정식인지 알겠습니까? 어떤 자취의 방정식이요? 조건식을 만족하는 거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두 점과 이루는 기울기가 계속 90도가 되게끔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이용해서 얘를 찾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 공식조차도 사실은 뭐예요? 조건식을 만족하는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했었습니다. 쌤이 지난번에 한 발 더 나갔었죠. 무슨 말을 나갔었습니까? 이 2차 함수조차도 사실은 뭐라고 했어요, 쌤이? 이거 2차 함수가 뭔 뜻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했죠.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거냐? 한 점, 예를 들어 0,4분의 1, 그리고 y는 4분의 1, 거리가 일정한 놈들의 자취라고요.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이에요. 다 자취의 방정식이란 첫 번째 조건식을 만족하는 자취의 방정식이란 J입니다. 알겠어요? 꼭 기억합시다. 이 정도는요. 됐습니까? 자, 보시죠. 사실 고1 때는요. 별로 안 중요하게 쓰입니다. 뭐가요? 매개 변수를 나타내는 이거는 언제 중요하게 쓰이냐면 고2부터 되게 중요하게 쓰입니다. 참고로요. 올 이제 2016년도 니네 지금 10개월 뒤에 수능 보죠. 예? 수능 아니 애들 고3 애들 수능 보잖아요. 잠깐. 그쵸? 걔네들 수능에 잘 봐. 30문제 중에 3문제가 나온다는 건 얼마나 많이 나온다는 뜻인지 알겠어? 여기서 3문제 나올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단원이에요. 오케이? 저거는 기하 벡터 때 목숨 걸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전라 중요하죠. 왜냐면요. 저거를 이용해서 뭘 어쩌라는 거냐면 야 동전이 있잖아. 내가 이거 한번 보여줬었나 지난번에? 동전 잡고 굴러가면 이렇게 굴러가는 점 한 점을 정하면 그 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표현하는 구성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인데요. 다 얘를 이용해서 표현돼요. 장난 아닙니다. 수능에 3문제면요. 고등학교 과정 중에 10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니네 봐봐. 수학원, 수학 2, 미적분 1, 미적분 2, 확률과 통계, 기하 벡터 6과목 중에 한 단원이거든 이게. 기하 벡터 한 단원. 그 한 단원에 3문제가 나온다는 뜻은요. 목숨 걸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어렴풋이 나와 아 저게 대략 무슨 뜻이구나를 못 알아들으면 니네 수능 볼 때 3문제 날리죠. 괜찮아요. 10문제 틀리는 건 뭐 예산돼요. 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겠지만 그쵸? 저기서만 3문제가 나올 정도로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박지훈 시험지 수능 보고 나면 저거 찾아줄게. 알겠지? 저거 무조건 나와. 안 돼. 자취라는 걸 이해를 못하면 안 된다. 내가 지금 그랬죠. 고3 애들한테 니네 수업을 다시 듣게 했다고요. 자취 때문에요. 오케이? 그 정도로 중요한 단원입니다. 그러면 저 매개 변수를 이용한 자취의 방정식이란 고1 수준에서 어떤 걸 말하는지 한번 보죠. 자, 보겠습니다. 뭐야 이 병신은. 왜 이래 이 장애인 새끼야. 아파? 그럼 죽어야지. 아파? 얼른 해 다치고. 알았어. 오케이. 예를 들어 매개 변수를 이용한다는 건 x라는 좌표와 y라는 좌표를 또 다른 걸로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요. 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연락 중요한데요. 안 쳐듣고 있으면 개 털려요. 알겠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거 매개 변수를 이용한 자취의 방식 되게 중요합니다. 고1 수준에서 안 나올 만하죠. 왜냐면 고1 수준으로만 치면 너무 쉽거든요. 근데 알아는 둬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x, y가 둘 다 뭐로 이루어져 있죠? 멋있어. 어깨가 넓어 보여. 자, 네. 어깨가 넓어 보여. 옷이 작잖아. 멋있어, 멋있어. 너 언제까지 병신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일주? 일주일 있나? 일주일이나 병신같이 있어야 돼? 2일날이 언제죠? 다 내일 얼마 안 남았어. 3일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 가서 풀는 거야? 5일인가? 너 근데 안 아파? 뭘요? 그거? 아파요. 진짜? 제 계약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계약을 3일날 하거든요. 어. 학교 가서 이러고 있어요?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 휠체어 타고 가. 장애인 체크. 그렇게 잠깐만 생각해주면 괜찮아. 너 그럼 내일 롯데월드는 어떡하냐? 아니 모른다니까요? 그렇다고. 자, 보죠. 자, 이 매개 변수를 이용한 자취의 방정식인데요. 이거 봐요. 이거에서 x, y의 관계식을 찾아야죠.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것 자체가 x, y의 관계식으로 어떻게 표현되느냐 아닙니까? 맞아요? 끝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를 다 어떻게 바꿔주면 돼요? 고1 수준에서는 쉽습니다. 이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얘를 넣으면 해결이 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2차식이 나올 겁니다. x, y에 관련된 2차식이요. 오케이? 잘 봐요. 고2 기하 벡터 초입 단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딱 거기까지만 가보죠. x가 코사인 세타로 표현되어 있고요. y가 사인 세타로 표현되어 있으면 이 x, y는 어떤 관계 자체의 방식으로 나타낼까요? 딱 초입 단계. 여기까지. 코사인이 몇 도였지? 빨리요. 딱 고2 초입 단계. 다음을 알아보자 라고 써 있을 겁니다. 네, 틀렸어. 맞췄네. 뭔가 해나가고 있어. 코사인이 뭐분에 뭐였지? 다시 해석해. 딴 데서 다 해. 문은 또 해, 이 새끼야. 어때요? 이거 어떤 자체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보세요. 여기가 세타죠? 네. 그러면 그냥 일단 문자를 A, B, C로 잡아봅시다. 됐나요? 코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죠? A분의 C 코사인 세타는요? A분의 B 이거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럼 이거 제곱 해봅니다. 돼요? 두 개 더 해볼래요? A죠 이거죠. B제곱분의 C제곱, B제곱 더하기 C제곱은요? 원 이룹니다. 예전에 한번 내가 니네 삼각비할 때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라고 해서 기억해 두라고 했어요? 이거 기억합니까? 딴 나라 이야기인가요? 오케이. 이런 게 있었죠. 이게 매개 변수를 이용한 자취의 방정식 고2 처음에 배우게 되는 게 이런 겁니다. 근데 여튼요. 저거 무조건 수능에 나오니까 자취란 어떤 것인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합니다. 여기까지요. 됐습니까? 다음 거 보죠. 다음 거 보겠습니다. 네. 에이 병신아. 자, 세 번째 거요. 관계식을 이용한 자취입니다. 이게 사람 잡죠. 이거 존나 어렵습니다. 사람 잡아요. 왜냐면 자취의 방정식이 뭔 말인지를 이해를 하지 않는 이상 저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해보죠. 보겠습니다. 자, y는 3x 제곱이라는 뭐가 존재할까요? 2차 함수가 존재한다고 칩시다. 그 2차 함수 위에 점 p가 존재한다고 치죠.
자, 이거 잘 들어라 얘들아. 여기서 놓치면 끝이다. 그리고 그 바깥했죠. 0,-1을 Q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P는 움직이는 거죠. 어떤 상황입니까? 저 2차 함수 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알겠습니까? P가 여기를 지금 움직여요. 됐나요? Q는요, 여기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PQ의 중점을 M이라고 하죠. 됐어요? 저 중점 M이 이루는 자취요. 이게 바로 관계식을 이용한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사람 잡아요. 한 번만 제대로 기억을 해둡시다. 이걸 몰라서 지금 17-18, 17-19를 질문한 겁니다. 오케이? 이걸 모르니까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자취는요,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취는 저 세 가지만 나옵니다. 오케이? 자, 보시죠. 잘 보세요. P라는 점을요, 뭐라고 잡아서 생각할 수 있어요? P라는 점을, 얘들아, X, Y죠. 왜? 이 식을 만족하는 점이니까요. 맞아요? 이 말 이해합니까? 그러면 Q라는 점은 0,-1이죠. 그러면 M이라는 점은 어떻게 될까? 두 개의 중점이니까 더해서 반 나누는 거죠. 이 말 이해해요? 이해합니까? 돼요? 자, 이제부터입니다. 잘 보세요. 야, 이쪽 정신 차려. 아니야, 이거 지금 그럴 만한 내용이 아니야. 잠깐 콧구멍 손으로 말하고 잠깐 들어야 돼. 집중 빡 해봐. 자, 봐요. 어차피 이 M이라는 점이 이루는 자취를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이 컴마 앞에 있는 이놈의 새끼가 뭐죠? X 좌표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만큼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Y 좌표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주는 M의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거, 이 X와 이 라지 Y의 관계식을 찾는 겁니다. 이해해요? 저 라지 X와 라지 Y의 관계식을 찾는 게 바로 뭐라고요? 저 이 M이 자취를 찾는 거라고요. 이렇게 점으로 집착하면 안 돼요. 이 컴마 앞에 있는 게 통째로 X고 이 컴마 Y 뒤에 있는 게 Y입니다. 저 라지 X와 라지 Y가 이루는 관계가 우리가 찾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식을 썼던 건 다 X, Y 값이 컴마 앞에 있는 값, 컴마 뒤에 있는 값이 이루는 자취를, 관계를 찾았잖아요. 얘도 똑같습니다. 이만큼이 X를 의미하고 이만큼이 Y를 의미합니다. 오케이? 그런 다음 라지 X와 라지 Y의 관계를 찾아줘야 하는데 그 라지 X와 라지 Y의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하지만 스몰 X와 스몰 Y의 관계는 여기 있지요. 저걸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관계식을 이용한다라는 말이 저 말이에요. 오케이? 보세요. 스몰 X는요 2 라지 X입니다. 됐습니까? 스몰 Y-1은요 2 라지 Y, 스몰 Y는 2 라지 Y 플러스 1. 여기까지 맞아요? 이 두 개, 스몰 X와 스몰 Y를 여기 넣어주면 그게 바로 우리가 찾는 라지 X와 라지 Y의 관계식이 되겠죠. 답 아닙니까? 돼요? 이 말 알아듣겠어요? 정답이죠. 이 말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게 바로 우리가 찾는 자취의 방정식이라고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 거기 있는 17, 18번이 안 되는, 18, 19번이 안 된 겁니다. 자, 이거 잘 정리해보고요. 18, 19번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 잠깐 주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취가 무엇인지를 이해 못하면 아예 안 됩니다. 오케이.